그때 당시에는 뭐 저희들이 이제 99년 4월에 이제 그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합병 반대를 했죠.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대림하고 이제 하나가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근로 조건이 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합병 반대 투쟁을 이제 했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97년 말에 이제 IMF가 오면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시면서 부채 비율을 다 200% 이하로 낮추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천현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합병 목적이 자율적 빅딜 형식을 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NCC 부분 이 부분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NCC가 이제 합쳐지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국내 1위였어요. 그렇게 아시아 1위 정도 됐죠. 두 개 합쳐지니까. 처음에는 합병 반대를 외쳤지만 결국은 이제 구조정이 됐죠. 각각의 조합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이제 여천현 씨라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얘기됐던 거는 그러면 이참에 회사가 그렇게 이제 구조정을 해서 이렇게 되면 조합을 아예 합치자 이렇게 했었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조합을 아예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자. 회사는 두 개의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합을 만드는 게 어쩌겠느냐 이제 그렇게 했었고, 특히나 이제 대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5개 회사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541로를 추진하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나눠지는 기업별로 별도의 조합들이 다 결국 생겼습니다. 이제 합치졌을 때가 이제 그때가 조금 문제가 있었죠. 여기 저희가 이제 12월 29일부로 여천현 씨의 출범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쪽에서 왔고 대립 쪽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지금의 지금 2공장이 하나 공장이었거든요. 여기 1공장하고 저기 3공장은 대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12월 29일 날 하나 쪽에서가 먼저 아침 9시에 여수시청 문 열자마자 가서 여천현 NCC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합 가입 설립 신고서를 내버렸어요. 근데 이제 대립 쪽에서는 어차피 대립 쪽에서도 이제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10시에 갔어요. 10시에 갔더니 이미 조직 구성원은 여천현 씨 직원 전체를 통틀어 놔버리니까 반려가 됐죠. 그리고 그 뒤에 2공장 쪽에서 2공장 인원만 조합 가입 대상을 하고 13공장을 빼줬어요. 빼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 쪽에서 이제 쪽에서 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냥 대림에 있는 그 노조에 지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부에다가 지부 설립 신고를 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반려가 됩니다. 네, 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13공장 조합원들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합 설립 신고를 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게 이제 2개의 노조가 있었죠. 그러다가 현장에서도 같은 회사가 됐는데 이 2개 노조 있을 필요가 있겠냐 해서 이제 조합원들끼리의 통합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3월 26일 날 결국 통합 결의를 해서 그때 여천현 씨 노동조합으로 최종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3월 26일이 저희들 창립 기념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연봉제하고 호봉제가 있어요. 그리고 연봉제는 우리가 일반 사무직으로 편성돼 있고 호봉제 사원은 이제 전문 기능직 사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봉제 사원들은 조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체 협약 상으로 호봉제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리가 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탈퇴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단협에 따라서 과장 이상이 호봉제 사원 중에 과장 이상으로 진급하면 또 자동으로 이제 조합에서 빠지도록 돼 있죠.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호봉제 사원들은 100% 가입 679명인데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이 1108명 정도, 그 중에 이제 679명이니까 한 63% 정도. 지금 1, 2, 3공장 똑같이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 생산품이 에틸렌 기준으로 보거든요. 1, 2, 3공장 다 에틸렌 생산합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그게 이제 주 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공장 같은 경우는 MTB라든가 SM, 스트레 모노머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생산하죠. 지금 저희들 단협으로는 임금은 1년, 단협은 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협약기간 만료 원래 30일 전에 그 갱신을 이제 신청하도록 요청하도록 돼 있고요. 어느 한쪽이.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단협이 이제 12월 18일 날 임금하고 이제 동시에 이제 체결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30일 전에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정기대행대 끝나면 그 다음에 임금만 만들어서 빠르면 3월이나 4월부터 보통 시작할 때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5월 22일 날 저희들이 임시대회를 치러서 그때 임금만 승인 받고, 그러면 이제 5월 23일 날 교섭을 하자고 요청할 예정이 있습니다. 롯데라든가 대림, LG 이런 데들은 사내 하청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사내 하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력업체 이제 공사하러 들어오시는, 주로 생산하는 제품이 가스하고 액체 상태로만 제품이 나오거든요. 업체들이 들어올 때 공사하러 들어오게 되면 협력업체들 서로 이제 경쟁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최저 입찰제를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회사에 요구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쪽에도 어떤 적정한 원가를 주고, 물론 이제 입찰 붙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라고 써내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해서 적어도 이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보면 회사가 정한 기준에 가장 가까이 온 업체를 선정해야 그쪽도 그만큼 거기에 소속된 근로자들한테 뭔가 이제 임금이라도 제대로 지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 NCC는 최저 입찰제가 아니니까. 그래도 하고는 있죠. 왜냐하면 아주 최저 금액을 썼다고 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좀 더 단가를 더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입찰하면서 예를 들어서 입찰 단가가 물론 낮은 업체가 되면 사실 일하러 들어오신 분들도 숙련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도 그게 이제 불편하다 하죠. 작년 2월 11일 날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벌써 448일째입니다. 사고 나고 나서 저희들이 안전한 일터 만들기 이제 노사공동위원회를 회사하고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3월 18일 날 시작해가지고 7월 20일 날 최종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고 원인은 그 설비 결함 이렇게로 이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비에 싹 교체를 했고요. 그 4개월 동안에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 작업 허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서들도 싹 다 전면 개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적응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설비 결함도 원인이긴 했지만 그만큼 인력 부족도 한 원인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인력 늘리는데 더 집중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58명을 추가 이제 늘리기로 해서 지금 계속 인원을 좀 많이 뽑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개선할 부분보다도 저는 이제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사고들이 나면서 얘기했던 거는 어차피 석유화학 공장이 이제 좀 노후된 시설도 물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여수산단 특별법을 제정해서 산단 안전을 국가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또 국가 산단이니까 우리 화상 전문 병원 만들어서 이제 동부 육건 쪽에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기업에서 출자들 한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니고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 파업은 여천인사 설립되고 나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38일을 파업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집행부 파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가 이제 18일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집행부 기준으로 하면 12일 됩니다. 근데 이제 조합원 기준으로는 11일이고, 저희 이제 집행부들은 이제 7일부터 파업에 들어왔고, 전체 조합원은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18일 날 이제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11일이 걸렸죠. 작년에 가장 큰 이슈는 성과급 제도 복원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투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성과급 제도화가 있었어요. 2001년도에 파업도 사실은 성과급 제도화 그거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대림에는 성과급 제도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쪽으로 단협으로 못 끌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해라 해서 이제 그때 투쟁이 됐었고, 2004년도에 그때 한 6천억 이상이 이제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이 제도 때문에 성과급을 많이 못 주겠다. 그러니 이걸 폐지하면 회사가 더 많이 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2004년도에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폐지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1조 넘게 이제 영업이익을 났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말대로라면 더 많이 줬어야 됐는데 안 준 거죠. 이제 인근사하고 다 똑같이 줘버린 거예요.
어차피 대리미는 하나하나 이제 여기하고 그러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2004년 이후부터 누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들어서 그 상태 그대로라도 일단 만들어줘. 왜냐면 회사가 영업이익에 따라서 그냥 둘쭉날쭉 이렇게 주느니 차라리 그 옛날 거라도 못 박아놓으면 퍼센트만 바꿔가면 되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부분들, 단협으로 요구한 부분들을 회사가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성과급 제도화에 목을 메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고민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2006년 이후에 전체가 이제 파업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자신감들도 또 생겼고 또 처음 2006년도부터 이제 신입사원들이 저희들이 들어왔거든요.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파업이라는 부분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을 통해서 파업이 이런 거구나를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됐다고 저희 봅니다. 앞으로 회사가 성과급 제도화는 안 됐지만 약속을 잘 지키겠다. 진일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역사회하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조합 차원에서 그런 사회공무원 활동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라 좀 보거든요. 2010년도에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표준을 발표를 했어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을. 거기에 보면은 노동환경 개선, 관행 개선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의 우리 직원들, 조합원들하고 비조합원들, 공장마다 봉사활동 단체가 다 있습니다. 전체가 각자 개인들이 회비를 내고 회사가 거기에 이제 보조를 해주고 우리 복지관 방문이라든가 연탄 배달, 무료 급식소 운영 이런 거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자본가가 어떻게 보면 시혜적인 입장에서 베푸는 거건 노동조합이 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노동조합이 이제 조금 정체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급여 수준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별도의 어떤 기부금을 매월 이렇게 거출하는 방법. 아직 우리 이해 당사자인 조합원들한테는 그 동의를 다 못 깼기 때문에 사실 실행에 못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이제 내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면 어차피 조합비에 들어온 것 중에 일부를 그렇게 기부금 형태로 예산 편성을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여수시가 지정해주는 그런 데다가 기부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또 노동조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교통안전 지키기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쉽지 않고 만약에 어떤 재난이 여수 시내에 뭐 재난이 있다 그러면 그런 재난 구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우리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못 구해서 조합에서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건가요? 아니면 아니 아직 지금 구상은 했고 네. 지금 일부는 그렇게들은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원들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좀 해나가야 될 그 방향 아닌가 얘기를 했죠. 기업 내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 배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조건 개선이나 권리 찾기 부분 그건 당연하게 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면 결국은 지역사회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하지만 그 외적으로 밖에서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지역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수산단에 보면은 실제 우리 그 국가산단 여기 여수산단에 입주한 업체가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300개 정도 되면서 지금 한 인원만 해도 한 26,000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300개 업체 중에 우리 민주노총 사업장은 이 2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27개 조합이 있지만 그 회사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 인원이 한 여기 여수 산단에만 한 3,3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500명 정도가 비정규직이에요. 우리 그 민주노총 사업장이지만 여수 산단 내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민주노총 있는 사업장에서는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죠. 이 분할설은 합병되고 나서부터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기사가 한번 흘러나왔어요. 저희들이 이제 확인도 했고,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저희가 이제 조합에서 보는 건 그겁니다. 회사가 이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서 주총을 통과시키면 그건 법적으로 조합이 안 된다고 파업해봐야 불법밖에 안 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한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논의만 되고 그대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게 분할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자회사였던 데를 바로 이제 합치지 못하게도 돼 있어요. 그럼 여천 NCC를 상호라는 것을 아예 없애고 딱 갈라설 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여천 NCC 상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떨어져라는 쪽이 대리민지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럼 그쪽만 이제 분할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단협승계, 고용승계, 계속근로연수 인정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하고 완전 갈라설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상호를 쓸 수 있는 부분 갈라서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어느 돈이 필요한 쪽에서 그럼 우리 지분을 다른 데로 넘길 테니 그거는 용인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승낙해주는 사람 지금 50대 50이라서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데 만약 그런 형태로 어느 한쪽이 오케이 좀 대신에 모든 경영권은 우리가 행사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합의하기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죠. 그래서 논의로만 끝날 수도 있고 저는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로 이제 집회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하면 뭐 일단 뭐 삭발을 하거나 머리띠를 쓰거나 그 다음에 투쟁조끼 입고 맨날 교통 불편을 주는 것처럼 인식하실 수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모든 행사의 주관이 거의 민주노총 주관입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도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지금의 27개 중에 대소권대는 이제 사내하청들이고 비정규직 지회 있고 실질적으로 정규직 직원 중에는 뭐 저희 조합이 제일 인원수가 많고 그 다음에 바스프 그렇다고 여기에는 조합원들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조합원들이 좀 와주는 편이고 결국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내하청제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하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또 가장들이에요.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이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교통에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주노총에 있는 이런 조합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체 노동자들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저는 적어도 이제 그 자기 회사 내에 사내하청이든 비정규직 인원들이 있으면 뭐 단위조합으로 있든 어느 노총에 소속돼 있든 관계없이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줄 수 있으면 좋겠다.